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최근 에릭센의 토트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꾸준하게 소화하면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최근 팀 내에서는 경기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기록으로 봐도 현재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볼터치와 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의 축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경기장 전체에서 팀의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후방으로 내려와서 볼을 전개해줄 뿐만 아니라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에릭센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릭센의 히트맵을 봐도 한눈에도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패스를 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에릭센은 공격을 풀어주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90분당 2.74개의 키패스, 그리고 4.88회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릭센이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브렌트포드는 에릭센의 출장 유무에 따라서 성적에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에릭센이 선발로 출전한 8경기에서 브렌트포드는 6승 1무 1패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릭센이 팀에 합류하기 이전, 그리고 에릭센이 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을 때 브렌트포드는 28경기에서 6승 6무 16패를 기록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에릭센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콘테 감독은 에릭센의 활약을 보면서 다음 시즌 에릭센을 영입하고 싶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미 에릭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콘테는 인터밀란에서 에릭센을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콘테가 에릭센을 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와 이번 시즌까지 계약한 상태라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고, 에릭센이 원하기만 한다면 토트넘이 에릭센을 영입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에릭센이 만약 토트넘으로 복귀한다면 토트넘의 빌드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에게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에릭센이 2019-20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난 이후부터 토트넘의 빌드업이 크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릭센과 무사 덴벨레가 팀을 떠난 이후로 토트넘은 중원에서 볼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거 데스크라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중원에서 덴벨레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고 전방에서는 에릭센이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덴벨레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팀을 떠나게 되면서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따라서 당시 포체티노 감독은 에릭센을 중원으로 내려서 에릭센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게 만들었는데, 에릭센마저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 후방 빌드업이 불안해졌습니다. 또한 에릭센이 팀을 떠나면서 플레이메이킹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스크라인이 팀의 핵심이었을 때는 알리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에릭센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에릭센이 공격 상황에서 토트넘의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었고, 에릭센이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할 때는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지만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센이 팀을 떠난 이후에는 에릭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었는데요. 특히 로셀소나 은도멜레처럼 에릭센을 대체할 선수로 영입했던 선수들이 결국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에릭센의 공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케인이 내려오면서 공격을 풀어주고 있지만 케인 한 명의 선수에게만 플레이메이킹을 의존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 문제고, 무엇보다 케인이 에릭센처럼 지공 상황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팀이 수비라인을 내렸을 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에릭센이 오면 후방 빌드업과 공격 상황에서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에릭센이 온다면 3-4-3 전형에서는 중원에서 에릭센의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에릭센을 기용하면 3-5-2 전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터밀란 시절에도 콘테 감독은 3-5-2 전형에서 에릭센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인터밀란이 볼을 전개하는 순간 수비라인 밑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데요. 지난 시즌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에릭센이 수비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토트넘은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볼을 전진시키는 데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라서 후방에서 볼을 전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릭센과 함께 뛴다면 에릭센이 볼을 전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공격적인 상황이 되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토트넘은 케인의 패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케인이 집중적인 마크를 당하게 되는데, 에릭센이 있다면 압박이 분산되면서 케인에게도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라인 시절에도 손흥민과 알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케인과 에릭센이 그 뒤로 움직이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된 것처럼 움직였고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당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전방에 손흥민을 포함한 두 명의 공격수가 뛰어가고 있고 그 밑에는 케인과 에릭센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5-2 포메이션에서도 에릭센과 케인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훨씬 더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과 케인의 조합도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조합인데요.
현재는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떨어뜨려주면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받게 되는데 이때 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쿠루셉스키에게 좋은 패스가 나가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케인이 볼을 받게 되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에게 볼을 넘겨주기보다 최대한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소유하고 돌아선 이후에 직접 패스를 보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무리하게 볼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에릭센이 있다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무리하게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에릭센에게 볼을 떨어뜨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에서는 루카쿠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에릭센이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것이 인터밀란의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고 토트넘에서는 루카쿠의 역할을 케인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에릭센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에릭센은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드리블로 볼을 전진시키는 플레이는 잘 못하기 때문에 굳이 에릭센이 볼을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앞선에 있는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가 나가고 에릭센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볼을 받게 되면 에릭센이 편안하게 전방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었을 당시에도 케인이 전방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잡을 때 에릭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패스를 전개하는 패턴을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이처럼 케인과 에릭센의 조합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뛰게 되면 쿠루셉스키 대신 에릭센이 나오면서 3-5-2 전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쿠루셉스키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에릭센과 쿠루셉스키를 번갈아가면서 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에릭센과 쿠루셉스키를 모두 선발로 기용하면서 중원에서 에릭센, 호이베르, 벤탄쿠르가 위치하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포백으로 변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 시절 초기에는 포백을 자주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2-3-1 전형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 토트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을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에릭센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토트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에릭센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에릭센의 복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다음 시즌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